미리 가서 누가 입주해 있나 이런 것도 보고 진짜 등기부등본도 띄워봤다니까 여러 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산 투자는 효과도 있고 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중간에 팔 수도 있고 한 4%에서 5%를 타겟으로 하는 고객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퇴직연금에서 상장되어 있는 리츠를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아 그래? 근데- 그거 원래 안 됐었던 거. 나 이번에 드디어 샀어. 뭐? 건물 샀어. 에이, 건물주 됐어. 드디어 건물주 전물주기로 올라간 됐어. 거야? 오, 대단하다, 야. 부럽지? 돈 많냐? 진짜? 50만 원 주고 샀어. 아니, 그런 거 그냥. 리츠 샀어, 리츠. 아, 리츠 샀구나. 그 건물 샀다 그러면, 하긴 그것도 건물 산 거지. 건물이니까. 일부를 산 거지. 건물의 일부를 산 거지. 어때? 해보니까? 리츠 사니까 일단 기분이 너무 좋고, 그 빌딩 가서, 야, 잘 지내나, 이렇게 가끔 가서 보기도 하게 되고. 아, 그러면 리츠 살 때 보통 사람들 그냥 주식 사듯이 사는데 리츠를 사면서 해당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또 다 파악해보고 그렇지. 갔겠네. 미리 가서, 진정한 건물주의 자세인데? 미리 가서 누가 입주해 있나, 이런 것도 보고, 진짜 등기부등본도 띄워봤다니까? 실제 실제로 등기부등본이? 등기부등본도 띄워봤지. 근데 등기부등본상에 네 이름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아, 그렇진 않지. 일단 그러면 리츠로 등기부등본 떼봤으면은 그 소유주의 리츠명이 올라가 있겠네. 그렇지. 신기하더라고. 재밌다, 그래서 그거. 이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런데 해보니까 정말 소액으로 사실 내가 가입한 리츠는 한 개의 빌딩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산 투자는 효과도 있고 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중간에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재밌는 또 바람직한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리츠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기관들 중심으로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개인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생소하지. 최근에 조금 뭐 새로운 리츠들이 막 시장에 출시되고 투자할 수 있게 열리면서 관심들 좀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보니까. 뭐 롯데 리츠, 신한 알파 리츠, 이런 것들이 아주 대중들한테 좀 대중화에 꽤 기여를 한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상장하자마자 가격도 좀 많이 올랐고 그런 게 있어서 관심들은 좀 상당히 많이 갔는데 보통 리츠에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부동산 사면은 두 가지 수익이 있잖아.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렇지. 게 있고 그러니까 자본 차익이 있을 수 있겠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도 있겠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지. 리츠에 투자하면 뭐 가격이야 물건 가격하고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임대료 수익을 우리가 이제 배당 형태로 수령하는 걸 텐데 보통 리츠 투자는 배당이 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 내가 일단 뭐 예상한 거는 뭐 당연히 시중금리보다는 좀 높은 수준인 것 같고 한 4%에서 5%를 타겟으로 하는 고객들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 4, 5% 그러니까 예금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의 수익, 그렇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리츠 같은 거를 예금하느니 조금 리츠 투자한다. 그렇지. 또 기분상 또 건물주도 한번 돼보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사실 리츠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해외 같은 데도 보면 리츠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면서? 리츠라고 보면 이제 리츠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게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어느 물건에 투자하는지 보는 게 되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리츠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딩, 오피스에 그렇지. 투자하는 건데 이제 내가 투자하는 리츠가 오피스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 뭘 중심적으로 봐야 되냐면 오피스의 공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돼. 비어있는? 금방 네가 등기부등본도 떼본다고 하지만 그 소유권 확인하는 데는 등기부등본이 좋지만 내 수익을 확인하려면 그 해당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주변 부동산의 주변에 공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럼 게 나 제대로 한 거네. 나 가서 그 1층, 2층 로비에 가서 어떤 회사들이 입주해 있나, 얘네들이 돈은 잘 낼 건가, 내 유심히 한번 확인해 봤다니까. 그렇지. 오피스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금방 말했듯이 이제 오피스 물건에 투자하는 리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공실률. 그 건물의 공실률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공실률, 그 다음에 주변에 신규 건물들이 또 들어설 여지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거기서 쭉 해서 임차인들을
땡겨서 가버리면 또 임대료도 낮아질 수 있고. 오히려 이쪽에서 투자하는 측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봐야 되고 요즘 또 많이 나오는 니츠 중에 하나가 이제 물류센터를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뭐 창고 같은 거. 창고 같은 것들. 우리 보통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맞아. 이제 창고 엄청 경기도 보면 많더라. 창고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게 요즘 뜨는 이유가 뭐일 것 같아? 그 외에 뭐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 이게 많아서 그런가? 그치. 이제 전체적으로 바뀌는 게 창고가 되게 중요해지는 시대. 왜냐하면 모바일로 전부 다 주문을 하다 보니까 당일 배송 이런 거 중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는 이유 중 그러니까 전자상거래가 되게 확대되면서 그렇지. 이제 물류창고 부지에 대한 투자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물류창고 부지라는 것 자체가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도시 외곽권에 위치해 그렇죠. 있는 경우가 고속도로 많아서 뭐 이런데. 가격 상승 여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아, 땅값이 확 오르거나 그러진 그럴 않는구나. 일들은 별로 많지 않은데 대신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네. 그거는 이제 장점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싸라게 가격이 막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는 그런 니츠도 한번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 국내에 상장되는 니츠 최근에 상장된 것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 그러면 뭐 롯데 백화점이나 롯데 마트의 그 빌딩 유동한 그런 거? 거를 우리가 보통 리테일이라고 그러죠. 리테일.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우리가 주변에 가다 보면 많이 보잖아. 그렇지. 많이 보게 되니까 되게 익숙하거든. 맞아. 그리고 그래서- 거기는 뭐 임대료 꼬박꼬박 잘 내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리테일 물건에 투자할 때는 보면 아까 내가 물류 리츠를 설명할 때는 좀 반대 개념인데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리테일 쪽에는 이게 좀 상대적인 개념이겠네. 상대적인 개념을 좀 봐야지. 리테일 자산에서 고정적인 수익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질 수도 있다는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좀 쳐다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일부 리테일 건물주,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걸 엑시트하는 수단으로 또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요거를 이제 처분하고 좀 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건들을 좀 정확하게 리테일 리츠를 투자할 때는 좀 쳐다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 그다음에 이게 리테일 말고 우리가 주로 해외여행 갔을 때 꼭 가는 데가 있지. 해외여행 갈 때? 공항? 공항도 가지만 장기간 여행하다 보면 호텔. 그치. 호텔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것들도 이제 리츠가 있는데, 호텔 리츠는 이제 운용 수익, 그러니까 객실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서 나는 수익이 보통 한 60에서 70%, 많을 때는 한 80% 정도 가는 것 같고,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호텔 같은 데 가보면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렇지. 뭐 컨퍼런스 열고. 그런 행사 쪽이나 아니면 음식, 그러니까 식당 같은데 그런 데서 나오는 수익이 한 30%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각광받을 거로 생각되는 게 뭐냐면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인구는 안 늘어나는데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는 이제 소형 가구들, 1, 2인 가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이런 가구들이 대부분 집을 사지는 않고 임대를 빌려서. 해서 들어가는 구조가 있어서 임대주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니츠 같은 것들도 앞으로는 조금 나올 가능성들이 되게 많은 것 아직은 같아요. 없지만 이제 그런 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리츠 투자할 때 가장 기본은 내가 사는 물건이 뭔지를 찾아가야 되니까 기초자산들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 니츠인지 정확하게 보고 말했듯이 등기부등본도 한번 떼보고 그 안에 가보고. 임차인은 어떻게 돼 있는지도 한번 보고 그런 데서 생활 속에서 이제 투자하는 것들을 조금 배워나가는 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요새 유난히 이 리츠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는 이유는 어떤 면이 가장 중요할까? 일단 뭐 말했듯이 건물주는 되고 싶은데 투자할 여력은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바뀐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인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자기 퇴직연금이라는 게 그렇지. 있을 텐데 DB, 뭐 DC, IRP 이거 말하는 거지. 그렇지. 그 퇴직연금에서 상장돼 있는 니츠를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 아 그래? 근데 그거 원래 안 됐었던 거잖아. 원래는 안 됐던 건데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퇴직금 중에서 나는 일정 부분 떼가지고 나는 니츠에 투자하고 싶어. 그거 괜찮네. 이게 가능하거든. 그러면은 그 내 IRP 계좌나 DC 계좌에서 내가 선택을 할 때 일반 뭐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이런 거 안 하고 리츠를 사도 된다는 얘기지? 근데 단 오. 제약이 있는 게 뭐냐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가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 증권사 그렇겠네. 쪽에서 가야 되는데 증권사 중에서도 일부 거래 시스템을 갖춰둔 데들에서 이제 주로 거래가 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리츠 수익률이 뭐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뭐
퇴직금을 운용하는데 그 퇴직연금 자산으로서 안성맞춤인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가게들 조사를 해보면 직간접적으로 리츠에 투자하고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한 40% 정도. 굉장히 수준이라고 보편화돼 있네. 왜 그럴 것 같아? 뭐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리츠를 대체 투자 자산으로 삼는 그런 그거는 마인드가 이제 일반 투자 대상 금리가 낮아서 하는 거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 대중화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 그러면 퇴직연금에서 리츠를 리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이 이제 401k라고 하는데 그 안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에 뭐 TDF라고 하는 타겟 데이트 펀드나 일반 주식형 펀드 같은 데서 대부분 리츠를 투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리츠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이번에 건물주가 된 걸 계기로 리츠에 관심을 갖고 나도 퇴직연금에 리츠를 좀 더 많이 담아서 한번 더 큰 건물주가 한번 돼봐야 되겠어. 건물주 된 김에 한턱 사야지. 좋아. 가자.